오랜만에 또 좋은 책이 나왔네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보면 그림이 가로등에 비춰지는 한 청년이 있고요. 누구나 다 가로등은 해가 지고 어둠이 짙을 때 가로등이 켜진다. 그 켜질 때 비로소 한 청년의 삶도 밝아질 수 있고 때가 돼야지만 가로등이 비춰진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은 경기 남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준비 청년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 그래서 줄여서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 청하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끝말에 보면 이 책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고뇌,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내면에 있는 아픔, 고통의 시간, 그런 것들을 적었지만 결코 자립준비 청년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이기 전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또 누군가의 친구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책을 적었고 수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설명하는 책이기 전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이 되었는가 설명하는 책보다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또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누군가의 친구이다, 그런 내용들로 적어졌습니다. 이 책은 텀블러에 프로젝터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시중에서 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텀블러에 기부를 하고 이 책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7명의 청년 저자들이 이 책을 적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각종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미지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기만 한 자립준비 청년,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자 당사자들이 직접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겪게 되는 가로등이 켜지는 15분 전 캄캄한 암흑에서 남들보다 어떤 일찍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을,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과 감정,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낸 이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적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또 다른 청년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추천의 글을 보면 이 글로 통해서 거리두기가 아닌, 자립준비 청년들과의 거리두기가 아닌, 그리고 연민이 아닌 이해로, 그리고 거리두기가 아닌 연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장동호 님은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미지를 대중들이 서서히 좀 고착화해가는 데서 좀 더 능동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이미 풀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 조성 가정에서 많이 자랐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니면 도망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가정 위탁으로 이렇게 성장한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 이야기는 아니라 가정 위탁에서 성장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아픔,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그들만의 경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맞은 친구들이 또 많아요. 아버지에게 맞은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에게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본인이 어른 아이다, 어른 아이, 아직 아이인데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으로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강한 척 해야 되고 늘 인상을 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은 어른, 자신의 어른 아이로 성장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신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른이지 못했지만 조금 더뎌도 늦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그들의 제목에 보면 그림자는 내가 결정하기로 했다.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부모님의 가정 환경이나 또한 부모님의 버림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많이 마음에 닿았던 글 중에 하나는,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매일 불행하지도 않다. 모든 기억과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마음먹은 오늘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끝은 뿌듯함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다. 당연히 오늘도 성장했다. 이렇게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매일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 살면서 본인이 도움을 받는데 나는 도움 받지도 않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삶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살아가면 다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결혼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본인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나름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더 아이를 더 따뜻하게 양육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은 이제 엄마가 24세 아이를 낳아서 산후 우울증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나는 그런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도 매일 술만 드시고 또 일용직으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폭언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와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와 비슷한 면모가 보일 때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 내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끔 타오르는 분노가 보이면 자괴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부모님을 안 닮고 싶은데 또 닮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고민들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책을 쓴 청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49쪽에 보면, 내가 어릴 때 유기불안이 있었던 것 같다. 부모님의 이혼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크면서도 다른 사람과 헤어짐에 있어서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했고요.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또 재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복 동생과 같이 살면서 좀 뭐랄까, 이복 동생과 살면서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아이로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 여전히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분들 중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자립은 심리적 자립,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이것들을 나는 잘 해가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정의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의를 하지 마라. 정말 이 책을 쓰면서 보다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긍정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설명해 나가야 될까? 사회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고착화된 시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도 친구이자 직장 동료이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을 쓴 이가 하나만으로 사회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줄지 아니면 관심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쓴 책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노력이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설명해 드렸습니다.